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이유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부채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크게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할 거고요. 구분하는 기준 뭐였죠? 1년 이내에 우리가 지급기일이 도래를 하냐 아니면 아니냐로 구분을 할 겁니다. 자, 계정 과목 설명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저한테 문의를 주셨었는데 전산회계 1급에서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하냐 아니면 2급을 먼저 보고 와야 되냐 이런 문의를 누가 주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계정 과목 설명 같은 경우를 저희가 2급에서 다 지금 상세하게 하자면 원가도 해야 되고 부가가치세법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촉박하고요. 이게 길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도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계가 있죠. 2급을 먼저 하신 후에 1급을 하시고 이렇게 단계가 있으니까 2급 공부를 좀 하시고 난 다음에 1급을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좀 알고 있어. 미리 알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럼 알고 있으면 제가 어차피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거 설명을 간단하게 할 건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급에 좀 관련된 강의를 동영상 찾아보시면 좀 더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유동부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저희가 매입 채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번엔 상품 아니에요, 여러분. 원재료죠. 왜냐면 전산회계 1급은 제품을 제조하는 이런 제조기업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이제 보통 문제에서 이제 원재료, 제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원재료, 상품, 제품 다 맞아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전산회계 1급 기준으로는 원재료를 이제 외상으로 매입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자, 원재료 매입하고 어음 줬을 때 지급어음이고요. 자,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거 카드 대금 혹은 뭐 유형자산 처분할 때 돈을 못 받았다 그럼 미수금, 혹은 내가 돈을 안 줬다 그럼 미지급금. 자, 그다음에 예수금, 급여 지급할 때 4대 보험 뗄 때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당자차월이라는 계정 과목 실제로는 다 쓰지 않아요. 왜냐면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당자예금 잔액 이상으로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우리가 사용은 할 수 있다. 그런데 보통은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를 하더라. 자, 가수금, 원인을 알 수 없는 금액입니다. 자, 이거는 가계정이기 때문에 재무제표 상에 나중에 나타나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계정 과목으로 돌려주실 거고요. 선수금, 계약금을 미리 받은 경우에 계약금과 관련된 거 선수금이라고 회계처리를 할 겁니다. 자, 단기 차입금, 내가 돈을 빌려왔는데 1년 이내에 갚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 차입금으로 여러분들이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입니다. 단계에 발생된 비용인데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자, 예를 들면 내가 12월에 일한 월급, 급여죠?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회사는 기본적으로 12월에 일한 거 1월에 줘. 자, 그럼 결산 때 어떻게 하죠? 미지급 비용으로 여러분들 회계 처리하는 거고요. 단계에 발생된 비용이죠. 급여가 비용이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그런 형태가 미지급 비용 되겠습니다. 선수 수익입니다. 뭔가 수익처럼 보이지만 얘는 부채입니다. 먼저 받은 수익이에요. 먼저 받은 거. 대금을 수령을 했는데 이게 내년분이더라 라고 했을 때 선수 수익 기말에 많이 나오는 거죠. 이 두 개는 기말 결산 분계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유동성 장기 부채 있네요. 내가 처음에 빌려올 때는 3년으로 빌려왔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2년, 1년 만기를 도래하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대체 분계해 주는 겁니다. 상환할 의무가 이제 1년 이내로 도래했을 경우에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장기차입금과 임대보증금입니다. 자, 장기차입금은 앞에서 단기차입금 보셨기 때문에 단기가 아니면 장기라고 보시면 되죠. 빌려왔는데 3년 뒤에 갚기로 했다. 2년 뒤에 갚기로 했다. 자, 장기차입금이고요. 자, 임대보증금은 앞에 자산할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반대 계정 과목 말씀드렸는데 임차보증금이 있겠습니다. 임차보증금. 자, 부동산 등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했다면 부채예요. 왜냐면 돌려줘야 되니까. 만기 때 계약 끝나면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부채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매입 채무 첫 번째
우리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드렸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는 드리지 않을 거고요. 자, 얘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다 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급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 일반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가 아닌 경우 뭐 쓰죠? 미지급금입니다. 자, 좀 특별하죠? 그래서 제가 전산회계 1급할 때도 2급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어음을 지급했다라고 해서 다 지급어음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유형자산을 사고 차량을 사고 내가 어음을 지급했다. 미지급금 돼요. 그래서 어음 줬다고 해서 다 지급어음 아니다.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원재료를요 1,000원에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외상 매입금입니다. 자, 원재료를 1,000원에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했어요.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지급어음이죠. 자, 여기서 지급어음인 이유는 내가 재고자산을 구입했기 때문에, 상거래에 관련된 걸 구입했기 때문에 지급어음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외상으로 매입한 원재료의 대금 1,000원을요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외상으로 산 거 지금 현금으로 지급한 거죠. 외상 매입금 원래 원재료 차변에 대변에 외상 매입금 있었는데, 자, 이번에 갚았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차변에 외상 매입금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재료를 매입하고 지급했던 1,000원의 어음이 있었는데 이게 만기가 돼서요 보통예금에서 인출이 됐대요. 자, 그럼 대변에 통장에서 돈 나갔기 때문에 대변 보통예금이고요. 차변에는 지급어음이죠. 왜요? 얘를 원재료 매입하고 우리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어음이기 때문에 지급어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지급금입니다.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자산을 매입하고요. 미지급한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고, 뭐 카드, 다음 달 이러면 여러분들이 좀 상거래인지 아닌지 판단하시고 미지급금 사용하셔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계 처리입니다. 건물을요 1,000원에 외상으로 구입했네요. 차변의 건물 대변에 외상 매입금 아니죠. 원재료 상품 제품 아니기 때문에 자,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건물을 1,000원에 구입하고 대금 어음 발행했대요. 자, 차변에 건물이 생겼어요. 대변은 지급어음이냐? 아니죠. 미지급금입니다. 왜? 차변의 상품 제품 원재료 아니기 때문에. 자, 건물을 1,000원에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취등록세 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우리 유형자산 구입할 때 취득원가 어떻게 산정하죠? 구입 금액에서 부대비용 더하고 매입 할인 뺐어요. 자, 여기 취등록세 동그라미 안 친 이유는 건물에 다 포함시켜 줄 거기 때문에 얼마? 건물 1,500원입니다. 자, 대변에 외상으로 샀지만 외상 매입금 아니에요. 상품 제품 원재료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 1,000원 두실 거고요. 현금으로 지급한 취등록세 500원을 현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미지급금입니다. 자, 미지급금 외상으로 매입한 건물 대금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외상으로 매입한 거 현금 지급했는데 외상으로 산 게 원재료라면 외상 매입금이겠지만 지금 건물이었기 때문에 미지급금 차변에 두실 거고요. 대변에 현금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을 매입하고 지급했던 1,000원의 어음이 만기가 돼서요 보통예금에서 인출되었는데, 자, 통장에서 돈 나갔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자, 차변에 어음이면 원래 지급어음이어야 되는데 지금 건물을 매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금입니다. 급여 지급할 때 공제하는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회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고요. 저희가 보통은 이제 4대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회사에서 100만 원의 월급을 주기로 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거 얼마다? 97만 원 정도 된다면 차이나는 3만 원만큼이 이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두 다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처리 보도록 할게요. 종업원 급여 2,000원을 지급하면서 4대 보험료 등 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차변에 급여 먼저 나올 거예요. 얼마 나올 거냐면 2,000원 나올 건데 실제로 통장에서 현금으로 준 금액 얼마죠?
1,500원인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이 나는 거 지금 4대 보험료 등 해서 500원만큼 차이가 나는데 이 500원 계정 과목이 대변의 예수금 되겠고요. 실제로 이 예수금은요, 직원들이 다 개인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인데 그러기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걷어다가 납부를 할 거예요. 자, 이거 납부할 때 차변으로 갈 거고요. 대변에 다시 현금이 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업원 급여 2,000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5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차변에 급여 2,000원 나올 거고요. 대변에 실제로 통장에서 돈 나간 거 1,500원이 되겠습니다. 보통예금. 자, 이 500원 소득세, 지방소득세 뭐예요? 4대 보험이랑 다 같은 개념이에요.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요. 500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지고 있던 예수금 이제 납부했을 테니까 납부할 때 회계 처리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급여 지급 시 공제하였던 이 소득세 등 500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자, 회사에서 돈 가지고 있다가 납부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500원이고요. 대변에 있었던 예수금 납부하니까 없애줄 거죠. 차변에 예수금 계정 과목 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급여 지급 시 공제하였던 이 소득세 등 500원을 보통예금에서 계좌 이체하였다. 대변에 보통예금 나올 거고요. 차변에는 원래 대변에 소득세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금으로 이게 없애져 줄 거니까 없앨 거니까 차변에 예수금 두시면 되겠습니다. 당좌차월은 거래은행과 일정한 한도를 약정하고 그 금액까지는 통장에 돈이 없더라도 우리가 어음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당좌차월입니다. 어음이 아니고 당좌수표죠. 네,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는 게 당좌차월이에요. 기본적으로 당좌예금의 통장에 돈이 있어야 그 한도를 토대로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약정하는 거죠. 그냥 돈이 없더라도 한 100만 원까지는 더 수표 발행할 수 있게 해줘. 자, 그러면 당좌차월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 차입금과 엄청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선수금입니다. 제품 혹은 상품을 매출하기로 하고 일부를 계약금으로 받은 그 금액을 회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게 선수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수금 회계 처리 볼게요. 제품을 매출하기로 계약하고요. 계약금 500원을 현금으로 받았네요. 차변에 현금, 대변에 선수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금 종류 두 개 있었는데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선급금이 있었고 선수금이 있었습니다. 자, 선급금은 자산이었고요. 선수금은 부채였네요. 먼저 받은 건 선수금, 먼저 준 건 선급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회계 처리 보도록 할게요. 제품을 매출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500원을 자기합수표로 받았다. 자, 내가 자기합수표 받으면 현금인 건 아시죠? 차변에 현금이고요. 대변에 선수금, 계약금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회계 처리, 실제로 제품과 바꿨을 때, 맞바꿨을 때 회계 처리 보도록 할게요. 제품을 2,000원에 매출했어요. 먼저 받은 계약금 500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1,500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할 수 있는 거 먼저 할게요. 먼저 매출하면 대변에 상품 매출이다, 상품 매출이다 이런 얘기 2급에서 공부하셨고요. 이제는 1급이니까 제품 매출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제품을 매출할 거예요. 1급 문제 보시면 상품 매출이에요. 그런데 우리 2급 문제를 보시면 상품 매출 하시는데 1급은 제품 매출이기 때문에 대변에 제품 매출이 옵니다. 2,000원만큼. 자, 차변에 뭐 와요? 돈 받았어요. 얼마? 1,500원. 그래서 현금이 오죠. 나머지 계약금 제외하고죠. 계약금 받았을 때 차변에 현금, 대변에 선수금이었어요. 대변에 있던 선수금 이제 실제로 매출했기 때문에 차변으로 보내주는 분개하는 거죠. 차변에 선수금입니다. 자, 두 번째. 제품을 2,000원에 매출하고요. 먼저 받은 계약금 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외상으로 했대요. 자, 매출 나왔기 때문에 대변에 제품 매출이고요. 자, 먼저 받은 계약금 원래 대변에 있던 선수금인데 이제 없애줄 거죠. 물건 줬기 때문에 차변에 선수금 500원, 나머지 외상입니다. 자, 외상인데 여러분들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했기 때문에 원재료, 상품, 제품 다 같은 재고자산의 개념이죠. 외상 매출금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부채의 마지막입니다. 단기 차입금이고요. 권리와 의무의 이행 시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차입금 회계 처리할 때 단기 차입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차입금 회계 처리 볼게요. 1년 이내에 대금 상환하기로 하고 1,000원을 현금으로 차입했대요. 차입 돈 빌려온 겁니다. 차변에 저한테 현금 생기고요. 대변에 단기 차입금 되겠습니다. 6개월 이내에 상환하기로 하고 1,000원을 차입하고 돈 빌려왔고 대금 보통예금을 입금됐네요. 제 통장으로 입금됐기 때문에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단기 차입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입금은 상환하죠. 빌려왔기 때문에 만기가 있고 만기가 되면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단기 차입금 1,000원을요. 현금으로 상환했대요. 대변에 현금이 나올 거고 차변은 원래 대변에 있던 거 차변으로 보내주는 거죠. 이제 없애져 줄 거니까 상환하면 끝나니까 단기 차입금입니다. 자, 두 번째, 6개월 이내에 상환하기로 한 차입금 1,000원을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해서 지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통장에서 돈이 나간 거죠. 대변에 보통예금 1,000원 나올 거고요. 자, 이 차입금 원래 대변에 있던 건데 우리가 이제 없애줘야죠. 차변으로 보내면서 차변에 단기 차입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부채 첫 시간 했었는데 사실 전산회계 2급과 크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부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전산회계 2급을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으면 조금만 더 공부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유가증권 이런 부분만 조금 더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본 쪽에서 좀만 더 상세하게 공부하면 될 뿐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시면 안 됩니다. 많은 비중을 두셔야 되는 부분이 새롭게 들어가야 되는 원가와 부가가치세법 법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을 문제에서는 몇 문제 안 나온다 하더라도 특히 부가가치세법은요 실기할 때도 이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